안녕하세요. 82년생 암환자 양양입니다. 오늘 영상은 항암을 하게 되면서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항암을 하게 되면 이제 주사로 저희가 그 약물을 몸 안에 투입을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사실 항암을 하기 위해서 약을 따로 먹을 필요는 없고요. 이 약을 먹는 이유는 항암 약으로 인해서 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먹는 것들이에요. 그래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복약 지도서나 설명서로 간호사분들께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,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떨 때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, 그래서 그렇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고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. 네, 우선은 약을 받게 되면요, 이렇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받아오는데요. 이게 한 번 양은 아니고 이제 몇 번 받아놓은 약을 제가 모아둔 거예요. 네,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진통제예요. 저희가 사실 항암을 그냥 하는 분도, 그러니까 항암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, 보통은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게 되는데, 그래서 그 수술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좀 크다고 봐야겠죠? 항암으로 인해서도 아프기도 하겠지만, 네, 아마 수술하고 회복하는 와중에 그런 아픔이 있어서 제일 먼저 복용하게 되는 약이 진통제더라고요. 저희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거는 맨 처음에 이렇게 맥시부펜이라는 약이 있는데, 이거는 네, 그냥 진통제고요. 제일 약한 거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제가 이게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,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약으로 울트라셋 ER 서방정이라는 걸 주시더라고요. 이 두 약은 기본적으로 타이레놀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하셨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, 제가 이 약이 막 다 떨어져 가니까 병원에 와서 받아가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타이레놀을 복용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또한 이 약은 최대 2알 그리고 하루에 4알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. 이 약은 하루에 한 번에 한 알, 하루에 최대 3알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하셨었어요. 그리고 이게 이제 약한 거, 이게 중간 거, 혹시라도 이게 안 들으면 제일 센 그 다음 단계 약이 있다고 하셨는데, 그것까지는 제가 복용하지 않았어요. 그 다음 약은 오심구토 위장 운동 조절에 쓰는 맥페란정과 니제아 오디정인데요. 맥페란정은 하루에 2번 아니면 하루에 3번 먹을 수 있도록 처방해 주시는 울렁거리는 거 조절하는 약이고요. 크기는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런데 맥페란정은 기본 울렁거림 약이고요. 여기 보시는 나제아 오디정이라는 게 이게 항암요법에 의한 구역 구토를 예방합니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암에 특화된 약이에요. 그리고 이 약은 일반 건강보험 처방으로는 한 번 항암을 할 때마다 3개씩밖에 주지 않으셔서 이 약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이 약은 그리고 하루에 하나만 드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5일이라 그랬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한 번 항암할 때 세 알 그렇게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거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패키지에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까보면 이런 패키지 들어있고, 이거를 뜯어서 복용하시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약은 물 없이 그냥 이렇게 약만을 복용하는 거고요. 사탕처럼 녹여 드시면 되는데요.
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 나제야 오디정에 관련해서는 첫 항암에서는 구역구토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두 번째 항암 때 이게 약이 총 6개가 됐거든요. 그런데 사실 두 번째 항암 때도 별로 구토가 나지 않았어요. 그런데 세 번째 항암 되니까 구토가 너무 심하게 나서 이거를 모아두기를 잘했구나 싶어서 9개를 모아두었다가 세 번째 항암에 잘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저처럼 이렇게 너무 구역이 심하지 않다고 하면은 맥페란정으로 그냥 버티시고 나제야 오디정은 모아두셨다가 정말 울렁거린 구토, 구역질 이런 게 오심 이런 게 심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약은 산화 마그네슘 정인데요. 이거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산제 및 하제, 준하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약은 뭐냐면 변을 좀 쉽게 보게 해주는 약이에요. 이제 변이 잘 나오게 한다기보다는 변을 무르게 해서 이제 조금 저희가 힘을 줄 때 편하게 힘을 주게 해주는 그런 약인데요. 사실 저 개인적인 경우는 이 마그네슘을 복용했을 때 변이 무르긴 했으나 배가 싸르르 아픈 게 너무 심해서 몇 번 복용하고 그 다음에는 복용하지 않았는데요. 이 약은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 두 알을 같이 복용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약은 베시케어라고 해서 그 요관에 DJ 스텐트 꼈을 때 통증이 있어서 먹던 약인데요. 이거는 이렇게 생겼고요. 저처럼 요관에 배뇨 통증이 없으신 분들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. 하지만 요관에 배뇨 통증이 있다고 하면 꼭 의사와 간호사에게 요청하셔서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. 아픈 거는 참으면 안 돼요.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아픈 거는 절대 참지 말도록 하세요. 다음 약은 철분 보강을 위한 회로바입니다. 이렇게 생겼고요. 이 약을 먹으면 변이 검게 변하거나 이제 변비가 나타날 수 있어서 충분한 섬유질을 섭취하라고 하시거든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좀 늦게 받아왔어요. 근데 철분이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를 계속 하고 철분이 중요하니까 이 약은 피 검사를 해서 철분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개별적으로 사서 복용을 하시던지 아니면 간호사 의사께 말씀드려서 미리 받아서 복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경험자로서 저는 좀 늦게 복용을 해서 했던 케이스니까 미리 복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약은 손발 저림, 떨림에 먹는 약인데요. 제가 손발 저림이 좀 늦게 왔어요. 저는 4차 항암이랑 5차 항암이 왔거든요. 그래서 약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얘기해서 약을 받아 드시면 되는데 사실 이 증상은 약을 먹으면 금방 없어져요. 저의 경우는 그랬습니다. 다른 분들도 그러실 수 있을 테니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제가 병원에서 받아서 복용한 약들을 보여드렸고 또 제가 경험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어요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경험한 것들이니까 저만의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똑같이 경험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걸 토대로 다시 간호사, 의사분들이랑 상의를 하시고 또 약을 더 준비하시던가 하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처음에 이 약들을 꼭 복용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계속 좀 약을 아프고 난 다음에 복용을 했거든요. 예를 들면 배가 막 사르르 좀 아프다 하면은 배가 아프네 어떻게 하지 하다가 약을 복용을 했어요. 그러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예요. 너무 이 고통이 극에 달한 다음에 약이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죠. 저처럼 이렇게 좀 망설이지 마시고 미리 좀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겠다 할 때 미리 좀 약을 먼저 드시면 그러면 이제 고통이 이렇게 맥스에 치닫기 전에 이제 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진통제가 들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진통제 같은 경우는 제일 약한 거를 받으셨다
있다면 의료진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혹시 모르는데 내가 집에 가서 조금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거보다 한 단계 강한 거 있으면 그거 몇 개만 챙겨달라고, 네, 혹시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서 챙겨달라,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. 네, 참다 막 응급실 실려가거나 막 부랴부랴 뭐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거나 이러시는 일 없이, 네, 이렇게 좀 차분히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고통 속에서 모든 항암을 다 마치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. 네, 제가 말씀드린 팁이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82년생 암환자 양양이었습니다.